근데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평정감을 나는 나름 유지했다고 생각을 했어. 선생님 쓰레기예요 한 3번 듣는데 갑자기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데 나 코핀 줄 알았잖아.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. 안녕하세요.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우리가 다년간의 치료 경력을 갖춘 관록이 있는 치료사 아닙니까? 하지만 이러한 치료사도 치료실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. 오늘은 그 당황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그럼 먼저 희진 선생님은 당황하실 때가 있나요? 초등학교 남자아이인데 반항이 심한 아이고 거친 아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가 몇 살이나 되는지. 초등학교 5학년? 에너지가 한참 에너지가 한참 오를 때 좀 사춘기가 넘어가는 그쯤 얘기를 하다가 나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시점이 온 거지. 논쟁이 서로 일어났습니다. 갑자기 나한테 쓰레기라면서 근데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평정감을 나는 나름 유지했다고 생각을 했어. 선생님은 쓰레기예요 한 3번 듣는데 갑자기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데 나 코핀 줄 알았잖아.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모르는 화가 지금 나오나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흥건해지는 거야. 갑자기 운 거 아니에요 여기로? 그래서 순간 당황했는데 마스크니까 닦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느끼지 않은 열받음이 여기로 나왔구나. 분노의 콧물. 정말 너무 흥건했어. 너무 차가워가지고 막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이는 막 여기가 지옥이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. 안쓰러웠어. 그 아이가 어느 어른하고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대립을 하면 그렇게 반격하는 게 사실 안쓰러워가지고 화가 나진 않고 좀 약간 이 에너지를 감당하기가 약간 버겁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를 볼 때 당황스럽죠. 그 어린이가 다른 어른들한테도 그래요? 내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하고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뭐 미술 치료도 한다고 들었어요. 항상 그런 대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 아이의 장점은 제 시간에 째깍째깍 옵니다. 그건 너무 장점이에요. 엄청 성실해요. 항상 불같이 화를 내고 다시는 안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언제나 소파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서 또 하다가 안 올 거예요 또 하고. 그래서 그 아이의 뒷면에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아이의 그것들을 보니까 사실 그 아이가 그렇게 반격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요. 아프거든요. 아픈데 그 아픈 것보다 그 아이가 아픈 게 또 저는 더 보여지니까 내가 잘 버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.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이가 선생님을 샌드백처럼 삼아서 액팅아웃을 하는 거라고 느껴졌거든요. 선생님 그걸 받아내주고 계신 거죠. 나와 대결하지 않고 나를 담아주는 어른이 있다라는 경험이 그 아이에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좀 비슷하게 좀 공격성 있는 아이들인데 2명을 같이 하는데 이제 같이 보드게임 했어요. 그런데 한 아이가 되게 자기 주장이 세서 규칙도 바꾸고 중간에 근데 또 다른 아이는 그거를 수용하고 양보하고 그런 패턴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개입을 한 거죠. 셋이 같이 하는 거지만 제재를 했죠. 이 아이의 주장을 안 들어줬어요. 그랬더니 보드판 팍 엎어버리는 거예요. 나 이기고 있었는데. 이거 엎으면 어떡해. 이러면 나도 화나. 이런 식으로 저도 화를 같이 냈어요. 그랬는데 걔가 한 말이 상대가 양보해줬는데 그 어른이 개입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 딴에는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한 건데 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당한 일이었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. 그래서 얘 사이에 힘의 균형이 맞지 않더라도 어른으로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둘이 어떻게든 해결하게끔 해주는 게 더 바람직했을까? 그런 성찰을 하게 됐죠. 그래서 어른 노릇을 하는 게 항상 좋지만 않다. 그리고 내가 개입하는 게 옳지만은 않다. 이런 거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웬만하면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자주 당황합니다. 뭐 몇 가지 경우가 생각나지만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딱 한 번 만나고 못 만났던 참여자인데 이제 초기 상담을 하겠다고 이제 오전에 약속을 했어요. 남자분이셨고 40대 아마 중반쯤 되셨나? 아마 그 정도 나이대 남자 참여자였는데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저랑 뭐 예를 들어 9시쯤 만나기로 했으면 새벽 한 대여섯 시까지 술을 마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 거죠. 취중 상담. 더 잘 될 수도 있어. 입장을 해. 그럴 수도 있는데
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. 약간 저는 어떤 태도가 느껴졌냐면 내가 이런데도 당신이 나 감당할 수 있겠어? 막 이런 식의 태도가 무언중에 느껴졌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.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지? 이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야,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. 막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참여자를 마음을 열고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경계하는 마음이 그렇죠. 드셨어요. 경계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. 나를 무시하는 거야? 막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초기 상담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. 물론 그런 참여자가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초기 상담만 하고 그 뒤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초기 상담은 그 자체만으로 완결된 한 회계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을 평소에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지. 그 참여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제가 마음이 상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상담이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. 뭐 얘기 듣고 빨리 보내야겠다. 뭐 이런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돌이켜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나를 좀 이렇게 놓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약간 나는 이래도 돼요. 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. 라고 이렇게 툭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도 내가 더 이렇게 받아 안는 태도로 초기 상담을 진행했더라면 다른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약간 후회 같은 것도 들고 나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마음으로 이 표면적인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해보아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. 근데 진짜 이건 약간 dil레마 같은 게 내가 상담자로서의 나 개인으로서의 나가 있잖아요. 개인으로서의 나는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보호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술 취한 성인 남성이 단둘이 상담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막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근데 상담자로서는 또 그런 고민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치료실에서 우리가 당황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당황한 순간이 치료사로서 좀 당황스럽고 후회되기도 하지만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또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보시는 분들도 상담자로서 혹시 어떤 경험 나누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!